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년차 현직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한 주의 흐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주부터의 과연 주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동신건설, 그리고 에이텍, 일성건설, 토탈소프트,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나 오리엔트 바이오, 코나이, 그리고 등등 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당연히 흘러갈 것이고요. 물론 지금 이재명 관련주 중에 이 오리엔트 전공 볼게요. 오리엔트 전공이 약간 대장으로서 금요일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 오리엔트 전공 하나만큼은 지금 물론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탄핵이라는 게 재료 소멸로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던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 탄핵이라는 재료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까?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정치 테마라는 걸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이 정치 테마,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정치 테마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따른 우리의 대응,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듯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고 우리가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항상 똑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똑같은 패턴이고, 이렇게 정치 테마로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건 이 개인들의 눈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치 테마 쪽은 세력들의 개입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뉴스나 언론 이런 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세력들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은 외인이 더 샀고 뭐 어떤 종목은 더 기관이 더 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많으신데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을 좀 낸 게 탄핵이라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약간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재료 소멸로 주가를 그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사실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재명 관련주 혹은 정치 테마 관련주, 민주당 관련주 이런 수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고점 혹은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 주가는 분명 바닥을 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또 물려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대선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탄핵,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 그리고 나서 또 재대선이 있을 텐데 이게 재료가 연속적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게 아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N자형 파동이 꽤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전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재료에 대한 소멸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 다음 스텝에 따른 눌림목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물론 다들 개별 종목들마다 살짝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탄핵, 대응,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들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제가 동신건설부터 하나 좀 보면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장 주가가 장 초반에 많이 빠지다가 이렇게 주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장 우리 이재명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고 크게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투자 경고, 투자 주의 이런 식의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딱지를 달고 있는 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거래 정지의 하루가 발생하는 일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거래 정지가 하루 또 당한다라는 것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개인과 같이 끌어올리는 세력들은 최대한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정치 테마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상승 파동에는 총 5파동이 나오고요. 이 5파동이 끝나면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구간 월요일 날장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저희 방에서 다 같이 좀 대응을 도움드릴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에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장 여기에 대한 재료 소멸 혹은 고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매도가 나왔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에이텍 같은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이 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강하게 월요일 날장 갭상을 띄우고 막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눌림목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동신건설과 에이텍은 이런 흐름이지만, 자 볼게요. 일성건설 일성건설도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은 다를 바가 없죠. 장 막판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긴 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살짝은 다른 게 아직 5파동에 대한 모습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눌린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보단 좀 약하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른 분석과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토탈소프트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지표들,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또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스탠스, 대응 다 우리 구독자방에서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토탈서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약간 4시간 봉으로 보면요, 이거를 키움 차트로 봐야겠다. 보시면 이게 조정 구간이 거의 50%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50%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과 고점이 이었을 때 여기까지 지금 조정이 왔다라는 건 어쩌면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눌렸다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정치 테마라 하더라도 다 종목들마다 다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게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못 갈 때 오리엔트 전공이 더 강하게 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오리엔트 전공은 지금 볼까요? 이게 어쨌든 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오히려 오리엔트 전공은 우리가 고점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월요일 날장 장중에 나오면서 제가 이 흐름들 오전장 아마 8시 50분부터 좀 긴급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물론 지금 단기 과열 투자 경고 종목이긴 하지만 월요일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또 보면 되겠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추세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만약에 갭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다 라고 하면 단기 고점이 월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밑에 구간에서 단기적인 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테마에 대한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흐름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치 테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대응이 분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겁니다. 시장 시황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결국 정치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끌고 가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010-2011-9671로 저에게 테마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실시간 장중 타점이나 이런 지표들까지도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저에게 테마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국이 상당히 힘든 시국이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분노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은 뭐 여야가 지금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또 낙폭이 나오고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이런 어지러운 시국이나 시장 속에서도 우리의 계좌의 돈, 우리 스스로,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앞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괜히 정치적인 색깔을 내밀어서 고집을 부리다 보면, 물론 그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재료고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치와 주식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재명 관련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위기감이 더 지속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 나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주가는 자꾸 올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잘 체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20초만 투자를 해서 저에게 테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돈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는데 저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